탈모에 대한 지난 1편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혹시 내 탈모의 원인과 유형을 확인하고 오셨다면 정말 큰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막연했던 불안감 대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싸움의 절반은 이긴 거나 다름없거든요.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탈모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설 차례인데요. 오늘은 보다 적극적인 탈모 관리를 위한 핵심 열쇠, 바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탈모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 한 번이라도 가볼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이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약을 집중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먹는 미독실과 여성형 탈모에 쓰이는 약까지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약이 내 상황에 맞을지 감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약을 비교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약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탈모를 막아주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진짜 범인, 바로 DHT라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DHT는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효소라는 특별한 공장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즉, 원료가 공장을 거쳐서 탈모를 유발하는 나쁜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나스트레이드와 두타스트레이드는요, 바로 이 DHT 생산 공장의 가동을 멈춰버리는 아주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탈모의 원인이 되는 물질 자체를 아예 만들어지지 못하게 원천 차단해버리니까 효과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로페시아로 대표되는 피나스트레이드와 아보다트로 대표되는 두타스트레이드, 이 두 약은 도대체 뭐가 다르고 나한테는 어떤 게 더 잘 맞을까요? 약사로서 핵심만 딱 짚어서 알기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DHT를 만드는 그 공장을 멈추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공장에는 1형과 2형이라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서 피나스테리드는 우리 머리카락의 뿌리, 즉 모낭에 주로 있는 2형 모델 공장만 딱 골라서 멈추게 하는 정밀한 스위치입니다. 반면에 두타스트레이드는 1형과 2형 모델을 가리지 않고 두 공장을 모두 멈춰버리는 훨씬 강력한 마스터 스위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효과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2형 공장만 멈추는 피나스테리드는 혈중 DHT를 약 70% 낮춥니다. 반면 두 종류의 공장을 모두 멈추는 두타스테리드가 혈액 속에 있는 DHT 농도를 90% 이상 훨씬 더 강력하게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차이가 실제 탈모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정수리 탈모에는 두 약 모두 아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M자 탈모를 포함한 앞머리 라인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두타스트레이드가 약간 더 우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경향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효과가 더 강력한 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아주 약간이지만 더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타스테리드가 무조건 더 좋은 약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탈모가 진행되는 양상이나 몸의 반응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을 선택할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선택하셨든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꾸준함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눈에 띄는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고요. 보통 1년 정도 꾸준히 드셨을 때 정말 좋아졌구나 하고 만족스러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에 대해 알아볼수록 아마 이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실 겁니다. 탈모약 부작용, 그거 정말 괜찮은가요? 남자한테 안 좋다고 하던데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막연한 이해하기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욕감퇴나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관련 문제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확률입니다. 다행히도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은 1에서 3%, 다시 말해 100명 중 한두 명, 많아도 3명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작용을 느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거나 약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 원래대로 회복되고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내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모 처방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약 말고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선택지들이 더 있어요. 먼저 먹는 미녹시딜입니다. 원래는 혈압약으로 개발됐는데 이걸 아주 적은 용량으로 먹었더니 머리카락이 나는 놀라운 효과가 발견된 거죠. 이처럼 본래 허가된 목적 외에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의사 판단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을 오프라벨 처방이라고 합니다. 이 약은 앞에서 본 DHT를 막는 약과는 작용 원리가 다릅니다.
바로 모낭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두타스테리트나 피나스테리트 같은 약과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신에 작용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팔이나 얼굴 같은 원치 않는 부위에 털이 나거나 몸이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스피로노락톤이라는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약 역시 원래는 혈압이나 부종 조절을 위해 쓰이던 이뇨제인데요. 여성형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오프라벨로 탈모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서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해서 탈모를 막아주는 원리죠. 덕분에 여성분들의 모발 밀도와 굵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칼륨 혈증, 유방통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가임기 여성은 복용이 금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탈모를 받을 수 있는 처방약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알다시피 탈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나에게 맞는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늘 얻은 이 지식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전문가와 상담할 때 자신의 상태를 더 잘 설명하고 처방받은 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렇게 처방약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 탈모 3편에서는 처방전 없이 바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탈모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